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원피스를 상징하는 한 가지를 골라달라고 한다면 단연코 악마의 열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초인적인 능력을 얻는 대신 바다의 미움을 받아 평생 수영을 할 수 없는 맥주병 신세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악마의 열매를 먹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열매는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는 초인계, 동물의 힘을 얻게 되는 동물계, 마지막으로 자연의 힘을 얻게 되는 자연계 열매까지 총 3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최강의 악마의 열매 1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위 선정은 주관적인 관점이니 소개되지 않은 악마의 열매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추후 악마의 열매 티어를 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12위 수술수술 열매. 수술수술 열매는 최악의 세대 트라팔가 로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입니다. 일본어로는 오페어피놈이라고 불리는 악마의 열매로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 범위의 룸이 생기고 그 안에서는 능력자가 절대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체를 자르는 것부터 순간이동을 하거나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까지 가능한 사기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수술수술 열매는 50억 베리의 거래가 일어날 만큼 엄청난 값을 자랑하는 열매로 전 칠무에 도플라밍고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하던 열매였습니다. 왜냐하면 불로수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열매이기에 비싼 값에 거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트라팔가 로우는 능력 각성을 통해 칼의 능력을 입혀서 사왕 빅맘과 검은 수염 티치의 몸을 관통시켜서 내부에서 큰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이며 전투에 약하다는 편견을 깨버렸습니다. 수술수술 능력의 단점은 능력자의 체력적 한계가 찾아오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능력자보다 패기가 강한 인물에게는 능력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로우는 오니가시마 옥상 전투에서 카이도와 빅맘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냐는 질문에 패기가 강해서 순간이동을 시키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트라팔가 로우는 사왕 검은 수염 티치와 전투에서 수술수술 능력을 통해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위 자연계 번쩍번쩍 열매. 번쩍번쩍 열매는 현 해군대장 키자루가 먹은 열매로 빛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자루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레이저 빔을 발사하거나 빛으로 칼을 만들어 싸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번쩍번쩍 열매를 먹은 키자루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극한으로 단련된 견문색 패기가 없다면 속도를 따라올 수 없고 무장색 패기가 없다면 키자루에게 공격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번쩍번쩍 열매의 카운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검은 수염의 어둠어둠 능력이 빛과 반대이기에 카운터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둠어둠 능력은 거의 모든 악마의 열매의 카운터라서 번쩍번쩍 열매의 단독 카운터 열매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10위 자연계 가스가스 열매. 시저 크라운이 먹은 자연계 가스가스 열매는 굉장히 사기적인 능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들을 살펴보면 독가스를 통해 적들을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통해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였고 일정 범위 안에서는 산소를 컨트롤하면서 시저는 자신보다 더 강력한 루피를 기절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에 독가스가 있다면 그걸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 몸집을 키우면서 독가스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스가스 능력은 스모커가 먹은 뭉게뭉게 열매의 상위 버전이고 초인계 독동 열매를 먹은 마젤란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시저 크라운은 최근 표지 현재에서 환각가스를 통해 빅맘 해적단 견문색의 달인 카타쿠리와 빅맘 해적단 간부 샬롯 오븐을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9위 자연계 얼음얼음 열매. 얼음얼음 열매는 전 해군 대장이자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 활약 중인 쿠잔이 먹은 악마의 열매로 몸에서 나오는 냉기로 모든 것을 얼릴 수 있습니다. 정상결전에서 흰 수염이 쓰나미를 일으켰을 때 바다 자체를 얼리는 위력을 보여줬고 흰 수염 해적단 다이아몬드 조즈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얼음얼음 열매의 무서운 점은 얼어붙은 상대가 해동되기 전에 부셔버리면 죽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악마의 능력 중 하나입니다. 쿠잔은 흰 수염의 공격으로 바다에 빠지기 직전 바다를 얼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다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능력을 통해 섬을 이동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바다를 얼리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위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 원피스 주인공 루피가 먹은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는 사실 세계 정부가 800년 동안 찾아다니던
동물계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무고무 능력은 말 그대로 몸을 고무처럼 만들어주는 특별하지 않은 능력처럼 보이지만 각성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적인 능력이 됩니다. 지형지물을 고무로 만드는 초인계 각성 능력부터 동물계 각성 능력 특유의 변신도 가능합니다. 루피는 각성 단계에 돌입한 이후 몸을 거대화시키는 모습과 번개를 잡아서 던지는 등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점으로는 각성 단계에 돌입하면 체력 소모가 심한 것처럼 묘사되었고 현재까지 고무고무 능력 각성은 조이보이와 루피 2명밖에 이루지 못한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7위 자연계 어둠 열매. 어둠 열매는 현재 사왕 검은수염 티치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흰수염 배에서 4번 대대장 사치를 죽이고 강탈한 악마의 열매입니다. 어둠 열매는 악마의 열매 역사상 가장 흉악하다고 알려졌으며 자연계 열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연계 능력은 일반적인 공격은 몸에 닿지 않고 무장색 패기 혹은 바다의 힘이 담긴 회로석으로 공격해야 실체를 타격할 수 있지만 어둠 능력은 자연계 능력이지만 공격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공격에 대한 데미지를 더 강하게 받습니다. 어둠 능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공격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데미지를 더 받는 리스크가 있는 악마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특징은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어둠 능력을 사용하면 타겟이 된 능력자는 도망치지 못하고 끌려오게 되고 어둠 능력자의 손에 잡힌 능력자는 일반 몸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둠 능력은 악마의 능력자를 대상으로 방어 불가능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위 초인계 독동열매. 초인계 독동열매는 임펠다운의 부서장 마젤란이 먹은 악마의 열매로 전신에서 치명적인 맹독을 분비하는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진 악마의 열매입니다. 독독열매를 먹은 마젤란은 산성독 혹은 신경독 같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만큼 독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피스 주인공 루피는 원피스 일부 시점 임펠다운에 침입했다가 마젤란의 여러 종류의 독에 중독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원피스 일부 시점 칠무회였던 검은수염 티치를 필두로 해적단 전원이 마젤란 히드라 공격 한방컷 나는 모습을 보였고 비의 시류가 해독제를 챙겨주지 않았다면 현 시점 사왕 검은수염 티치는 이미 임펠다운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독독 열매를 먹은 마젤란의 본체를 공격한다 해도 무장색 패기가 독까지 막아줄 수는 없을 것이기에 마젤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타격보다 충격파 혹은 창격처럼 직접 닿지 않고 공격해야 합니다. 5위 자연계 숲 열매. 해군 대장 로크규가 먹은 자연계 숲 열매는 능력자를 숲 자체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노쿠니에서 숲 능력을 보여줬는데 사무라이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숲이라는 특성상 불에 약할 것 같았으나 약점도 극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숲 열매의 가장 소름 돋는 기술은 뿌리를 통해 상대를 공격하고 영양분을 모조리 뽑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상당하긴 했으나 백수의 적당 킹과 퀸의 영양분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로크규가 3년간 밥을 먹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의 생체 에너지를 자신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해군 대장 로크규가 더 활약한다면 숲 능력을 더 자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 초인계 쿠궁 열매. 초인계 쿠궁 열매는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군 대장 후지토라가 먹은 악마의 열매입니다. 후지토라는 중력의 힘을 이용해 하늘에서 운석을 떨어뜨리고 적들을 중력으로 찍어 누르거나 하늘로 날려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와 루피의 전투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나온 잔해들을 모조리 하늘로 띄워 루피 일행이 도망치지 못하게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후지토라가 진심으로 싸우려고 했다면 루피는 다음 섬으로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 등장한 숲 능력과 독을 다루는 능력보다 살상력은 떨어지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섬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위 자연계 마그마그 열매. 자연계 마그마그 열매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먹은 열매로 마그마를 다룰 수 있게 되는 악마의 열매입니다. 마그마를 다룰 수 있게 되는 만큼 살상력은 원피스 세계관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그 열매는 자연계 이글이글 열매의 상위 버전으로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아카이누가 명구로 에이스를 공격해 내장을 태워버려서 죽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의 몸을 2번이나 공격해 큰 타격을 입혔고
얼굴의 절반을 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향후 루피가 아카이누와 전투하게 된다면 마그마의 뜨거운 온도를 견디면서 싸워야 되기에 상당히 힘든 전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은 마그마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아군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규모 전투보다는 1대 다수 전투가 능력을 100%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는 진동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게 되는 열매로 과거에는 흰 수염이 사용했었고 정상결전에서 검은 수염이 알 수 없는 힘으로 능력을 강탈하는 데 성공해 현재는 검은 수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들흔들 능력은 방패 혹은 갑옷처럼 방어부에도 진동이 전달되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먹에 진동을 둘러 허공에 뻗으면 대기가 유리처럼 깨지는 연출이 나오며 진동과 충격파가 일어납니다. 흰 수염은 흔들흔들 능력으로 정상결전에서 쓰나미를 일으키기도 했고 마린포드를 박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허공을 움켜잡고 내려치는 것만으로 섬과 바다 등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연출이 나오면서 초인계 최강의 열매라는 칭호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가 죽을 각오를 하고 흰 수염의 흔들흔들 능력을 뺏으려고 했던 이유가 목숨을 걸 만큼 엄청난 능력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검은 수염 티치가 활약한다면 흔들흔들 능력을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 자연계 번개번개 열매. 자연계 번개번개 열매는 하늘섬에 살고 있던 에넬이 먹은 악마의 열매로 육체를 번개로 바꾸고 초고압의 전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최대 전압은 2억 볼트이며 자연계 능력이기 때문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지 못하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힐 수 없습니다. 번개번개 열매를 먹은 에넬은 샨디아의 전사 카마키리에게 5분 동안 마음껏 공격할 기회를 줬고 창으로 에넬의 머리를 공격했지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감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번개번개 능력은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능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몸은 번개라서 순간이동에 가까운 스피드로 이동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 있는 적도 견문색으로 감지할 수만 있다면 번개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에넬이 정상결전에 참전했다면 해군 대장급 그리고 자연계 능력자를 제외하면 한 방에 전장을 쓸어버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넬은 루피와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번개 능력을 방주 맥심의 전력으로 사용해 페어리버스로 날아갔습니다. 작품 초반에 등장해서 엄청난 활약을 하진 못했지만 번개번개 열매를 먹은 에넬은 하늘이 아닌 청해에서 활약했다면 바다라는 원피스 세계관 특성상 번개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통하지 않는 고무인간 루피를 제외하면 초인계와 동물계를 상대로 절대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악마의 능력 각성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마의 능력을 먹으면 능력자가 되는데 심신이 악마의 능력을 따라잡으면 능력 각성을 이루게 되어 일반적인 능력자보다 훨씬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동물계 능력 각성은 임펠다운에서 크로커다일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유별난 강인함과 탁월한 회복력 그리고 동물계 특유의 각성폼 변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인계 능력 각성은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국한된 능력을 주변 지형지물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자연계 능력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계 능력자 각성은 아직 작품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에 각성 능력이 어떤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악마의 능력 각성자 9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다의 황제 몽키디 루피입니다. 루피는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고무인간으로 현재 사왕 카이도를 꺾고 새로운 바다의 황제까지 올라온 원피스의 주인공입니다. 루피의 고무고무 능력은 사실 세계 정부가 지난 800년간 찾아다니던 동물계 환수종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루피가 고무고무 능력 각성을 하게 되니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각성 전 고무고무 능력일 때는 고무의 특징을 살린 전투 방식을 보였습니다. 작품 초반에는 단순한 방식으로 싸웠지만 기어 시리즈로 신체를 강화시켜 전투했습니다. 기어 세컨드는 신체 내부에서 피를 빠르게 순환시키는 도핑 방식이었고 기어 서드는 뼈에 바람을 넣어 신체를 키웠습니다. 기어 포스는 근육의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파괴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 각성은 기존 기어 시리즈처럼 도핑 방식이 아닌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심장이 해방의 드럼 소리로 변하며
태양신 니카 모드로 변신하게 됩니다. 땅에 손을 대면 땅이 고무가 되어 카이도의 보르브레스를 땅을 잡아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전투 중 카이도에게 먹혀 뱃속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때 카이도는 자신의 몸이 고무가 아닌데 부풀어 오른 것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이 눈을 뚫고 나오는 모습과 번개를 잡아 던지는 등 일반적인 초인계 각성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초인계 각성은 주변 지형지물에 영향을 주는 게 전부이지만 루피는 변신을 하며 동물계 각성 능력과 초인계 각성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선보이며 카이도를 당황시켰습니다. 루피는 태양신 니카 각성으로 몸을 거대화시키는 모습도 보여줬고 주먹을 오니가시마 섬 크기만큼 거대화시키는 모습도 보여주며 각성 전 보여주던 고무고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각성 능력자들은 체력적으로 힘들 때 노화되는 연출이 없었지만 루피는 태양신 니카 모드로 변신한 직후 급격히 노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카이도와 전투에서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각성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그헤드에 도착해 로브르치와 전투할 때는 체력 부담이 없는 상태로 각성 능력을 사용했고 한 번의 공격도 허용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이겼으나 전투가 끝난 뒤 함께 있던 주얼리 보니가 루피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노화되는 모습을 보여 니카 각성 고유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의 태양신 니카 각성은 엄청난 체력 소모를 일으키는 각성 능력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성한 루피가 보여준 대표적인 공격은 고무고무 두더지 피스톨, 하얀 로켓, 번개 던지기, 그리고 최강의 기술 고무고무 바주랑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전 실무의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초인계 실실 열매를 먹은 인물로 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드레스로자 에피소드에서 도플라밍고는 기생실을 사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장을 통해 해군 대장 후지토라의 무장색 패기로도 뚫을 수 없을 정도의 단단함을 선보이며 실실 능력의 무서움을 보여줬습니다. 손을 휘두를 때 실이 나오는데 후지토라의 운석 공격도 잘라버리고 일진모자 해적단 상디에게도 큰 타격을 입히는 모습을 보이며 미호크나 조로처럼 검사의 참격과 굉장히 흡사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실을 이용한 공격뿐만 아니라 루피의 기어서드 공격을 실을 통해 가볍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름에 실을 걸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이며 단순한 실이 아니라 만능 유틸리티가 되는 실이라는 걸 도플라밍고가 보여줬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실실 능력을 활용해 자신과 똑같은 분신을 만들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각성을 통해 도플라밍고가 보여준 모습은 자연계 부럽지 않은 능력이었습니다. 지형지물을 전부 실로 바꿔 손발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루피를 실로 묶어 각성 능력을 통해 무차별로 복부를 찌르는 무시무시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실실 능력의 대표적인 장점은 활용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체력 소모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루피는 니카 각성으로 변신하면서 체력 소모가 엄청나지만 도플라밍고의 실실 능력은 각성 능력을 사용해도 체력 소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루피와 트라팔가 로우 연합을 상대로 한계까지 몰린 상태에서 세 장을 통해 섬 전체를 압박하고 각성 능력을 사용해도 루피처럼 늙거나 체력적인 한계를 느껴 실 능력이 약해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트라팔가 로우입니다. 트라팔가 로우는 주인공 루피와 같은 최악의 세대 일원 중 한 명으로 펑클조드 에피소드가 시작된 2012년부터 사왕, 빅맘과 카이도와 전쟁을 치룬 와노쿠니 에피소드가 마무리된 2022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해적동맹으로 같이 등장하고 활동한 인물입니다. 트라팔가 로우는 초인계, 수술수술 열매를 먹은 인물로 수술할 수 있는 룸을 생성해 그 안에서 절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룸 안에서 사물을 자르고 순간이동도 가능하며 인격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로우는 사왕 빅맘과 전투에서 처음 능력 각성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에는 룸을 만들어 그 안에서 능력을 사용했는데 각성한 이후 칼에 룸을 둘러 자유롭게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빅맘과 검은 수염 티치에게 사용한 각성 능력 쇼크빌레는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배운 무장색 패기 각성 유오와 똑같이 상대의 신체를 관통해 내부에서 타격을 입혀 방어 불가능한 공격입니다. 강철풍선이라 불리는 빅맘은 로우의 공격에 뼈가 부러지는 모습을 보였고 검은 수염 티치는 로우의 쇼크빌레에 큰 타격을 입고 그 모습을 보던 바노건은 순간이동으로 공중에 떠있는 티치에게 접근해 함선으로 돌아갈 거냐 물어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칼에 룸을 두르는 각성 능력 흐름을 통해
통해 빅맘의 신체를 뚫고 오니가시마 섬을 뚫고 지면까지 뚫은 이후 사용한 펑처빌레는 트라팔가 로우의 최강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펑처빌레의 파기력은 와노쿠니 본토에서부터 파동이 올라와 빅맘의 신체를 꿰뚫어 방어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수술수술 능력의 최대 약점은 사용자의 체력 소모가 동반한 능력으로 능력자의 체력이 약해지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수술 능력의 최후의 기술은 불로수술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젊음을 가져다주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카타쿠리입니다. 샬롯 카타쿠리는 전 사왕 빅맘 해적단의 2인자로 초인계 쫀득쫀득 열매를 먹은 능력자입니다. 쫀득쫀득 능력자는 일반적인 초인계 능력자와 다르게 신체를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어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신체를 변형시켜 공격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연계 능력은 굳이 신체를 변형시키지 않아도 일반적인 물리 공격은 자동으로 통과시키지만 쫀득쫀득 능력은 신체를 변형시켜야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자연계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능력을 통해 물건을 수납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전투에 사용하는 자신의 삼지창 모구라를 팔 안에 품고 다니며 전투 시에 꺼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피와 전투에서 카타쿠리는 신체의 일부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 적에게 발사하는 공격을 선보였고 곧바로 재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능력자의 몸은 매우 강력한 접착력이 있는 모찌라서 몸에 달라붙으면 쉽게 떼어낼 수 없지만 물에 닿으면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루피는 카타쿠리의 접착력이 있는 공격을 혼자서 떼어낼 순 없었지만 징베가 홍차를 뿌리며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타쿠리는 루피의 고무고무 능력을 모찌를 통해 더 업그레이드 시켜 루피를 궁지에 몰아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고무고무 게틀링을 두 팔로 사용하지만 카타쿠리는 루피의 공격을 보고 10개의 팔을 만들고 수적으로 5배 더 많은 공격으로 루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기어서드 거대화 공격을 본 카타쿠리는 루피보다 2배 이상 더 큰 주먹을 만들어 공격을 받아쳤습니다. 능력 각성을 선보인 카타쿠리는 주변 지형지물을 모찌로 자유롭게 변형시켜 조종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유스타스 캡틴 키드입니다. 초인계 자기자기 열매를 먹은 유스타스 캡틴 키드는 자기력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자기력을 가지게 된 키드는 자신의 신체에 자기력으로 주변에 철들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당긴 철들을 밀어내는 청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틴 키드가 능력 각성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철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밀어내는 청력을 이용해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의 전투를 보였습니다.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철을 통해 만든 로봇 펑크로튼으로 카이도의 단단함을 알기에 깔려 죽게 만들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나쁘진 않지만 질량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키드에게 해줬고 자기자기 능력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각성 전에는 본인만 자기력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각성 이후에는 타인에게 자기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빅맘에게 펑크 크래쉬를 사용해 모든 고철에 깔리게 만들어 카이도가 이야기한 질량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사인으로 빅맘에게 자기력을 부여해 괴물같은 피지컬의 빅맘도 키드의 자기력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드는 악마의 능력에 패기를 둘러서 공격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지만 만약 펑크로튼이나 펑크바이슨 그리고 각성 능력으로 상대에게 자력을 부여한 이후 펑크 슬래시를 사용할 때 무장색을 둘러서 공격하게 된다면 능력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로브루치입니다. 로브루치는 정부의 첩보요원 CP9으로 활동하다가 철룡인의 방패 CP0가 되어 세계 정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동물계 고양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를 먹은 표범 인간입니다. 루치는 CP0에서도 탁월한 강자로 육식 기술과 동물계 능력자답게 엄청난 신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은 손가락으로 신체를 뚫는 직원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리를 휘둘러 참격을 날리는 남각, 육식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최강의 최술 유광권이 있습니다. 유광권은 타격이 아닌 충격파를 발산하는 기술로 타격이 먹히지 않는 루피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유광권을 사용해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분신 아틀라스의 얼굴을 부셔버렸습니다. 루치는 동물계 능력 각성을 통해 각성폼을 선보이며 닥터 베가펑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동물계 능력 각성을 하게 되면 인격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은데 루치는 능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특징은 각성 전 덩치가 커 보이는 것과 다르게 몸이 슬림해졌고 등 뒤에 검은 불꽃이 생성되었습니다.
능력 각성 전에도 루치는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능력 각성한 후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베가펑크를 지키기 위해 등장한 센토마루를 수건 한 방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센토마루는 무장색 패기로 방어했었지만 루치는 그걸 뚫고 공격을 적중시켰고 바로 옆에 있던 루피도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루피와 전투에서 한 번의 공격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패배했으나 루피가 금방 지친 것과 비교되게 로브루치는 동물계 능력 각성자답게 순식간에 회복되었고 루피가 베가펑크를 데리고 에그헤드를 탈출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번째 인물은 카쿠입니다. 로브루치와 같이 CP0에서 활동한 카쿠는 동물계 기린 열매를 먹은 기린 인간입니다. 과거 CP9으로 활동하던 시기 NES 로비에서 조로와 전투할 때 처음 기린 능력을 선보였는데 대표적인 기술은 긴 목을 늘리며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는 비건, 그리고 큰 거구에서 나오는 힘과 육식 기술을 이용한 콤비네이션 공격이 많습니다. 카쿠 또한 동물계 능력 각성에 성공한 모습으로 조로와 전투에서 베이지 않고 잘 버텼지만 스투시의 배신으로 기절하는 모습을 보여 각성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전에 리타이어 당했습니다. 8번째는 더글라스 블릿입니다. 더글라스 블릿은 초인계 찰강찰강 열매를 먹은 원피스 극장판 스탬피드의 최종 보스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더글라스 블릿은 골디 로저에게 수차례 도전했으나 패배하고 로저의 적단으로 활동하며 괴물같은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세대들과 전투에서도 킬러의 공격만 무장색 패기를 둘러 방어했고 나머지 공격들은 맨몸으로 받아도 큰 데미지를 받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릿은 초인계 찰강찰강 능력으로 접촉한 사물과 합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생물과는 합체가 불가능합니다. 블릿은 각성 능력을 통해 섬 전체를 대상으로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극장판에서 땅과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각성 능력이라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각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늘 순위에 포함시켜봤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전사왕 카이도입니다. 카이도는 전사왕으로 최강의 생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카이도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환수종,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으로 용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카이도는 하늘섬에서 스스로 떨어져 죽어보려고 노력해도 죽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내구성을 가진 인물로 어지간한 공격은 피하지 않고 그냥 맞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루피는 카이도와 싸우면서 4번이나 기절할 정도로 정말 힘겹게 이긴 상대입니다. 루피가 태양신 니카로 각성했을 때 카이도는 각성했음을 곧바로 알아차리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에게 각성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카이도가 각성 능력자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기술은 루피와 전투에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할 때 지금껏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활용대거라는 용암처럼 모든 걸 녹일 정도의 온도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물계 능력자들은 인간형, 동물형, 그리고 인수형으로 3가지 형태로 몸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가 보여준 활용대거는 동물형에서 보여준 새로운 변신 기술로 기존 동물형 변신의 상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도는 각성하는 방법과 사왕이라는 지위에 오를 정도의 강력함을 가진 인물인데 각성을 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최후의 일격에 보여준 변신은 기존 3가지 변신과 다른 동물형 변신의 다른 버전이므로 각성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기적인 능력이라 생각되는 악마의 열매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초인계 워프워프 열매, 사왕 검은 수염 해적단 저격수로 활동하는 반오거가 먹은 열매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악마의 열매입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은 현장 검은 수염 티치가 정상결전에서 흰 수염의 악마의 능력을 뺏는 데 성공하고 이때부터 악마의 능력자 사냥을 통해 희귀한 능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반오거는 희귀한 능력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워프워프 능력을 얻으므로 검은 수염 해적단의 기동성을 세계관 최상급으로 올려놨습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반오거의 능력으로 티치는 칸벨트에 위치한 아마존 릴리에 쳐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칸벨트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지 않고 인간보다 수백 배 큰 해왕류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통의 배는 통과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티치는 일반적인 배로 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아마존 릴리를 반오거의 능력으로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반오거는 전 해군대장 푸장과 함께 사왕 빅맘이 없는 틈에 토트랜드에 쳐들어가서 푸딩을 납치해 도망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랜드 해역에는 수중 감시단이 있어 외부에서 침입하면 금방
금방 알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나 순간이동으로 왔기에 기습적으로 빅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노거의 능력으로 와노쿠니 근처 해역에 등장한 검은 수염 해적단은 와노쿠니에서 출항한 최악의 세대가 가진 로드포네그리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노거의 워프어프 능력은 기동성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아직 능력에 대해서 거리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피치가 공중에서 공격당해 떨어져 바다에 빠지기 전 순간이동으로 구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노거의 워프어프 능력은 전투력을 증가시켜주진 않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사기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마리조아에 침투한 이후 그곳에서 국보를 찾아 도망치거나 비에시류와 함께 침투해 누군가를 암살하는 연계작전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은 수염 해적단 바노거의 능력은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인계 병병 열매 사왕 검은 수염 해적단 선이 도크큐가 먹은 초인계 병병 열매는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병병 능력의 무서운 점은 능력에 당한 사람은 무조건 전파자가 되고 질병에 노출된 사람을 만지면 전염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크큐는 하트 해적단 트라팔가 로우에게 여자가 되는 병을 감염시켜 여자로 만들었고 하트 해적단 선원들이 로우와 접촉하면서 여자가 되었습니다. 트라팔가 로우가 사왕 카이도와 빅맘이랑 싸울 때 배운 과잉 폐기로 악마의 능력을 벗겨내는 것에 성공했으나 능력을 벗겨낼 정도의 폐기가 없다면 꼼짝없이 감염된 상태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병병 능력은 백수해적단 퀸이 만든 생화학 무기와 굉장히 흡사한 능력으로 대규모 전투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자가 되는 병 이외에 살상력을 갖춘 질병을 정상결전처럼 대규모 병력이 있는 곳에 퍼뜨리면 병력 차이로 찍어 누르려던 전략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바노거의 능력으로 순간이동을 통해 마리조아에 입성한 후 그곳에서 전염병을 퍼뜨린다면 천룡인을 전멸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병 열매는 사기적인 능력이 맞다고 생각되며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능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악마의 능력입니다. 초인계 하비하비 열매 도플라밍고 패밀리 슈거가 먹은 초인계 하비하비 열매는 능력자의 손에 닿는 자를 장난감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된 대상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장난감으로 만든 대상과 계약을 통해 평생 노예처럼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으로 만들었을 때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장난감이 자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비하비 능력의 무서운 점은 기억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으로 만든 인물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현재 상황이 이상해도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남편이 장난감이 되자 아이 엄마는 자신이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플라밍고는 하비하비 능력을 보유한 슈거를 통해 드레스로자를 10년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플라밍고가 미쳐서 마리조아에 쳐들어가 슈거의 능력으로 오로성 혹은 천룡인들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사기적인 능력입니다. 하비하비 열매는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라 부작용으로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나이가 들지 않는 저주에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인계 실실 열매 전 칠무의 도플라밍고가 초인계 실실 열매를 먹어 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을 구름에 걸어 날아다닐 수도 있고 손으로 실을 만들어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실실 능력의 장점은 체력을 많이 쓰지 않으며 공격력 또한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상결전에서 거인족보다 몇 배는 더 큰 리틀 오즈 주니어의 다리를 손쉽게 잘라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해군 대장 후지토라의 운석 공격을 실로 썰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실 능력의 사기적인 기술은 실을 통해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신의 전투력이 약하지도 않기에 굉장히 사기적인 기술이고 사람의 목 뒤에 실을 꽂아 조종하는 기생실도 사기적인 기술입니다.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조즈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13번 대대장 아트모스를 조종해 전장에서 아군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도 체력이 약해졌을 때 도플라밍고의 실에 조종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생실은 한 번 당하면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조즈는 해군 대장 아오키지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인물인데 도플라밍고의 기술을 곧바로 풀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도 도플라밍고에게 조종당했을 때 힘으로 풀지 못하고 기어포스로 변신하면서 몸집과 근육의 패기를 둘러 기술을 풀어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나 약한 인물들이 기생실에 조종당한다면 자력으로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실 능력의 가장 사기적인 기술은 바로 세장
세장입니다. 대량의 실을 내뿜어 섬 하나를 돔 형태로 감싸는 기술입니다. 조로의 무장색으로도 뚫어낼 수 없었고 해군 대장 후지토라의 운석 공격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기술입니다. 세장은 포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소시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장의 사기성은 잘리지 않는 단단한 실이고 별다른 페널티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세장을 풀기 위해서는 도플라밍고를 기절시키거나 본인이 직접 해제시켜야 됩니다. 초인계 뒤로 열매. 극장판 필름 Z에서 나온 아인이 먹은 초인계 뒤로 열매는 자신을 제외한 무엇이든 12년 전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 역행 능력입니다. 능력자의 에너지탄에 닿으면 능력이 발동되는데 최악의 세대 주얼리 보니의 능력과 비슷하지만 직접 타격을 해야 하는 보니의 능력과 다르게 뒤로 능력은 에너지탄을 원거리에서 날릴 수 있습니다. 뒤로 능력은 중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능력으로 한 번 닿을 때마다 12년씩 시간 역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12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이 능력에 당하게 된다면 존재 자체가 소멸당합니다. 뒤로 능력을 통해 전성기가 지난 전설급 해적들의 나이를 전성기로 돌릴 수 있다면 정말 밸런스 붕괴급 사기적인 능력이라 생각됩니다. 단점은 자신의 나이를 돌릴 수 없기에 서포터에 특화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인계 노래노래 열매. 극장판 필름 레드에서 나온 사왕 샹크스의 딸 우타가 먹은 초인계 노래노래 열매는 능력자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을 잠재운 뒤 정신을 강제로 능력자가 꿈꾸는 의식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능력입니다. 의식의 세계는 능력자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만들 수 있는 꿈의 세계로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잠에 빠지고 자력으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노래노래 열매의 사기적인 부분은 잠에 빠진 사람들의 육체를 능력자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보벌레를 통해 노래를 들은 사람들도 잠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를 컨트롤하는 악마의 열매. 주얼리 보니가 먹은 나이를 컨트롤하는 악마의 능력은 아직까지 열매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니가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종종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어린아이부터 늙은 모습까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상대의 나이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보니는 루피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게 늙은 모습으로 만들었고 징베를 어린 나이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베가펑크의 나이를 컨트롤할 때 찌르기 공격을 통해 몸에서 나이가 빠져나오게 되었고 나이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뒤로 능력과 비슷한 계열의 능력이지만 뒤로 능력은 영구적인 특징이 있는데 반해 주얼리 보니의 능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전성기가 지난 인물에게 능력을 사용해 나이를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사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전투에서도 보니에게 공격당하면 나이가 어려지거나 완전 늙게 돼서 전투 불가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인계 도톤도톤 열매. 전 칠무의 바솔륨을 쿠마가 먹은 초인계 도톤도톤 열매는 손바닥에 모든 것을 튕겨낼 수 있는 발바닥을 얻게 됩니다. 발바닥을 통해 대기를 튕겨 충격파로 공격할 수 있고 공기를 모아 발사하는 우르스스 쇼크는 거인족보다 몇 배는 더 큰 고대 거인족을 한 방의 공격으로 리타이어 시킬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도톤도톤 능력으로 자신에게 공격되는 것들을 튕겨서 방어할 수 있고 자신을 튕겨 원하는 곳으로 순간이동급 스피드로 고속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튕겨보낼 수 있고 목적지는 능력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격조차 할 수 없는 사기적인 능력 중 하나입니다. 쿠마가 원피스 1부 샤본디 제도에서 도톤도톤 능력을 통해 로빈을 위대한 항로 끝부분에서 이스트블루 테킬라 울프까지 날려보냈습니다. 도톤도톤 능력의 사기적인 면은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릴러 바크에서 루피의 몸속에 축적된 고통을 뽑아내 루피의 피로도를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도톤도톤 능력은 공격과 서포터 측면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악마의 열매라 생각됩니다. 1억을 줘도 안 먹을 쓰레기 같은 악마의 열매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열매. 초인계 스프링 열매는 루피의 사나이 적단 중 한 명인 하이에나 베라미가 먹은 열매로 전신을 용수철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용수철의 반발력으로 스피드를 끌어올려 상대를 반응하기 전에 공격을 적중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능력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능력을 사용할 때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앞서 언급한 것 뿐이고 튕겨서 공격하는 한 가지 패턴밖에 없고 직선적인 움직임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루피와 베라미의 전투에서 스프링 능력으로 열심히 튀겨봤지만 공격이
공격은 근접해서 때려야 하는데 직선으로 오니까 타이밍에 맞춰 카운터를 넣으면 한 방에 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동강동강처럼 참격에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장점도 없는 능력이라 이런 건 받자마자 당근에서 중고로 되파는 게 훨씬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스프링을 사용한 기술은 용수철 신체의 반발력으로 지면이나 벽을 튕기는 스프링 호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열매입니다. 동물계 사람 열매는 밀짚모자 해적단 선이 초파가 먹은 열매로 순록이었던 초파를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악마의 열매이지만 이건 역시 누가 먹으라고 준다면 받자마자 바로 당근하는 게 이득인 쓰레기 같은 악마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먹었을 때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그저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 말곤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원피스를 연재하는 오다 작가님은 사람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 그저 사람다워지는 게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초파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쓰레기급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센고쿠나 루피처럼 사람 열매도 특정 모델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쉽게도 초파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아무런 모델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이나 사물이 먹는다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어메엄 열매입니다. 초인계 헤어메엄 열매는 도플라밍고 패밀리 간부 세뇨르 핑크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주변을 액체처럼 만들어 그 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단한 지면에서도 헤엄칠 수 있고 높은 벽을 헤엄쳐서 올라갈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육지에서 헤엄을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지만 악마의 열매 특성상 물에서는 헤엄을 칠 수 없는 이상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어메엄 열매를 먹은 세뇨르 핑크는 지면을 헤엄쳐 상대의 뒤에서 수플렉스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플렉스 이외에 헤어메엄 능력을 이용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닥터 베가펑크는 세라핌 징베에게 헤어메엄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 인해 지면에서 어인 공수도를 사용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어인이 물을 활용하면 능력치가 올라가는데 지면을 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헤어메엄 능력을 징베 세라핌에게 부여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인이 헤어메엄 열매를 먹었다면 물에서 헤엄을 치지 못하는 어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품거품 열매입니다. 초인계 거품거품 열매는 과거 CP9으로 활동했던 칼리파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몸에서 거품이 나오는 비누인간이 됩니다. 거품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은 능력자가 손으로 직접 닦은 것은 신체의 굴곡까지도 반질반질해지고 온몸이 미끄러워 걷거나 물건을 만지기도 힘들어지게 마찰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밖에 거품을 몸에 둘러 방어도 가능하고 거품 파도를 일으켜 상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닿거나 바람이 불면 거품이 사라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칼리파는 거품 능력으로 비누향을 만들거나 상대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전투 불가능 상태로 만드는 골든 아워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소 열매. 동물계 소소 열매는 사쿠라 왕국의 국왕 도르돈이 먹은 악마의 열매로 들소로 변신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능력자가 들소가 되면 근력과 속도가 빨라지게 되지만 그 이외의 장점은 없는 동물계 능력 중에서 최하급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단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장점도 없어 악마의 열매 페널티는 그대로 적용되기에 제가 만약 소소 열매를 받는다면 곧바로 당근 켜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고요고요 열매. 초인계 고요고요 열매는 도플라밍고의 친동생 노신한테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방음벽을 만들어 특정 대상의 소리를 없앨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리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라 암살작전 혹은 어딘가에 침투해야 할 때 굉장히 좋은 능력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쓸모없는 능력이 됩니다. 고요고요 열매를 먹은 로신한테조차 자신의 능력보다 베이비5가 먹은 무기무기 열매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악마의 열매는 카운터가 존재합니다. 크로코다일이 미스터3의 능력을 무시했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을 한방컷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마젤란의 독독 능력을 미스터3의 능력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능력 상성에 의해 전투력이 낮은 캐릭터가 어나더 레벨의 능력자를 상대할 수 있는데 로신한테의 고요고요 능력은 전 사왕 빅맘의 소울소울 능력의 카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울소울 능력은 상대를 위협하고 능력을 부여한 대상에게 지시를 내려야 하지만 고요고요 능력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능력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트라팔가 로우는 빅맘과 전투에서 수술 능력으로 룸을 만들어 빅맘의 소리를 지워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요고요 능력은 빅맘의 소울 능력의 카운터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다른 쓸모가 없고 로우의 수술 능력으로도 충분히 소리를 지울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번째, 달걀달걀 열매. 동물계 달걀달걀 열매는 빅맘의 적단 타마고 남작이 먹은 악마의 열매로 강한 충격을 받고 몸이 깨질 때마다 본체에 해당하는 달걀의 내용물이 달걀, 병아리, 닭 순서로 변하면서 더욱 강한 몸으로 부화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깨져 부활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며 진화 도중에는 무방비 상태라서 부활 도중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활하는 과정에 누군가 방어해준다면 좋은 열매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적과 싸울 때는 악마의 능력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은 쓰레기 열매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8번째, 땅굴땅굴 열매. 동물계 땅굴땅굴 열매는 두더지 인간이 되는 능력으로 전 바로크웍스 근무했던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먹은 악마의 열매입니다. 능력자는 두더지처럼 땅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지면 아래에서 수영장처럼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땅굴을 통해 알라바스타 국왕 네펠타리 코브라를 납치한 전적이 있습니다. 장점은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이 생겨 자유롭게 땅굴을 팔 수 있는 두더지 인간이 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땅굴은 하나의 터널로 연결되어 폭발성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납치하는데 특화된 악마의 열매라 볼 수 있지만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장점도 거의 없는 능력이라 쓰레기 열매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생각됩니다. 9번째, 문문 열매. 초인계 문문 열매는 CP9으로 활동했던 브루노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능력자가 만진 모든 것은 문으로 바뀌는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만든 문을 닫으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암살 혹은 어딘가 잠입하거나 빠르게 도망쳐야 할 때 유용한 능력입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문을 만들 수 있어 NES 로비에서 루피의 눈을 회전문으로 바꿔 어지러움을 유발시켰습니다. 하지만 능력에 당한 루피는 신체적인 데미지는 없기에 살상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문 능력으로 루피의 눈을 회전문으로 바꿔도 피가 나거나 타격을 입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걸 보면 공격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도어를 사용해 가상 공간에서 상대를 지켜볼 수 있지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직접 문을 열고 나와서 싸워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0번째, 뭉게뭉게 열매. 자연계 뭉게뭉게 열매는 해군 중장 스모커가 먹은 악마의 열매로 몸을 연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원피스 초반에는 주인공 루피가 패기를 사용하지 못해 자연계 실체를 타격할 수 없어 스모커에게 고전했지만 패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현 시점 스모커는 더 이상 활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열매는 초인계와 동물계 능력보다 훨씬 희귀함에도 불구하고 뭉게뭉게 능력을 사용하는 스모커는 항상 화이트 블로우만 사용하는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뭉게뭉게 능력은 상대방이 연기를 공격해도 능력자의 본체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공격력을 메꾸기 위해 해루석 짓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계 능력자 중 카리브는 늠름 능력을 살려 상대의 몸속에 늪을 먹여 기절시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뭉게뭉게는 연기라서 상대에게 연기를 먹여도 코나 입으로 연기가 빠져나올 수 있어 능력 활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